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 좌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들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표결에 불참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사안으로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차 표결 때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 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 표결에는 이처럼 전체적으로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1차 표결 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2차 표결에는 참여하자는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진 의원은 이번 2차 표결에는 들어갈 것이라면서 1차 표결 집단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차 표결에 집단 불참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세력은 192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인데 이 중 8명만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1차 표결 때 불참 당론과 달리 표결에 참석해 자기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던 김상욱 의원은 2차 표결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김혜지 의원에 이어 여당 내에서 3번째로 공개적인 찬성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또 1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반대로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면서도 2차 표결 때까지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차 표결이 실시되면 조경태도 찬성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4명은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경태는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토요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상욱도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면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도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상설특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22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낸 상설특검안에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습니다. 반면 6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반대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한 국회의원 그리고 기권한 국회의원들 이름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특히 야당의 이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2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마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할 경우 대통령 탄핵안에 야당에 동조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2명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애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우,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22명입니다. 대부분 친한계 의원이고 일부 무게파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22명의 이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혜지, 김형동, 박정아,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22명입니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이 22명 중 한 명이 국민의힘 계열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 쓰레기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찍을 리는 없겠지만 그 외에 다른 후보를 찍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포기하는 안이 있더라도 이 22명은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입니다. 기권한 국회의원들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다리, 정성구 이렇게 14명은 기권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소위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박정훈 의원, 동아일보와 TV조선에서 근무한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혹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정연욱 의원, 그리고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 신동욱 의원 등 소위 정통 언론인 출신들은 이번 투표에서 찬성한 의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한동훈과 가깝다고는 해도 이른바 자신들의 주요 지지 기반인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광풍에 휘말려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스탠스와 같이 보조를 맞추다가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정치적 센스는 있어야겠죠. 또 최수진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지만은 이후에 실수로 자신이 잘못 투표했다면서 국회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해서 반대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찬성 의원이 23명이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최수진 의원이 이렇게 처음에 자기가 찬성표 던진 것은 투표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22명으로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번 상설특검안 수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막가파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의원이 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목 추천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하는 걸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또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는 또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조경태, 박덕흠, 김상욱, 김혜지 의원이 찬성 투표했습니다. 또 기권한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입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건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횡포, 또 일부 거의 광기의 여론에 힘입어서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밀어붙이는 것은 뭐든지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차 표결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아예 불참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이 각 의원별 투표 결과, 즉 각 의원별 찬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표결 참석 후 반대하든 아니면 아예 불참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처럼 개인별 표결 결과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책임규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때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역풍이 불자 자신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잠재적인 국힘 지지층인 우파 또는 보수 성향 유권자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약 의원별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루어지면 불참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권고합니다. 만약 이번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배신자가 나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자진하야는 하지 말고 버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내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 결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지난 4.15 총선과 4.10 총선 등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파악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거의 미친 바람이 한국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권순알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법무장관 출신인 황교안 전 총리와 전직 헌법학회장인 심평 변호사나 김학성 교수, 또 전직 부산고검장인 석동현 변호사, 그런가 하면 2300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등이 잇따라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만약 통과되고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좌파 세력의 준동에 맞서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도 탄핵 인용 반대,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합리적인 애국 시민들과 연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광기의 바람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전해드렸던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부 대표의 지적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